지금 당근마켓에 골프채 풀세트, 캠핑 장비 풀세트, 카라반, 로드바이크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유행 끝이라고만 보면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절대 못 봅니다. 돈은 사라진 게 아니라 더 빠르고 더 강한 곳으로 갈아탔습니다. 요즘 그 돈이 모이는 방향을 한 줄로 말하면 이겁니다. 몸과 데이터가 되는 산업으로 이동했고, 그 흐름을 시장에서는 QLD, TQQQ 같은 나스닥 레버리지로 압축해서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때 멋이라고 믿었던 소비가 사실은 금리와 물가 앞에서 제일 먼저 잘리는 사치였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골프장 예약 전쟁이 끝난 이유가 사람들이 갑자기 골프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캠핑이 꺼진 이유가 사람들이 자연이 지겨워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돈과 시간이 동시에 비싸진 시대고, 이 시대는 시성비가 떨어지는 취미부터 잔인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시성비가 미친 듯이 좋은 쪽으로 갑니다. 골프부터 보겠습니다. 골프는 고정비 산업입니다. 손님이 줄어도 잔디는 깎아야 하고, 인건비는 나가고, 유지비는 그대로입니다. 이용객이 조금만 빠져도 이익이 훅 꺾입니다. 게다가 골프는 시간도 통째로 먹습니다. 이동하고 라운딩하고 식사하면 하루가 날아갑니다. 예전에는 그 하루가 과시의 값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여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대출 이자가 생활을 누르기 시작하면 과시는 가장 먼저 줄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시장에 골프채가 쏟아집니다. 재미있는 건 골프가 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골프가 본질 시장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정말 좋아서 치는 사람만 남고 보여주기 위해 치던 사람은 빠집니다. 그 과정이 구조조정이고, 그 과정에서 돈이 빠져나옵니다. 캠핑은 더 빠릅니다. 캠핑은 장비 산업입니다. 장비 산업은 유행이 꺾이면 재고가 지옥이 됩니다. 텐트, 타프, 캠핑 의자, 난로, 냉장고, 심지어 카라반까지 한번 열풍이 불면 공급이 폭증합니다. 그런데 열풍이 꺼지면 남는 건 할부와 창고입니다. 게다가 캠핑도 시간과 돈이 동시에 듭니다. 준비하고 이동하고 설치하고 철수하면 주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주말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들 바쁘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시간 자체가 자산이라는 감각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도 똑같습니다. 고가 로드바이크는 상징 소비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징 소비는 경기 둔화에서 제일 먼저 꺼집니다. 이때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이 산업들에서 빠져나온 돈은 어디로 가는가?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요즘 부의 상징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소유하느냐에서 내 몸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로 넘어갔습니다. 롤렉스보다 더 강력한 신분지표가 선명한 컨디션, 낮은 체지방, 좋은 수면, 좋은 혈당, 안정된 심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비싼 장비를 자랑하기보다 내 몸의 상태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은 데이터로 남습니다. 이게 돈의 이동이 의외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취미를 줄이면서도 건강에는 더 씁니다. 골프를 끊어도 러닝화는 삽니다. 캠핑을 접어도 스마트워치는 삽니다. 자전거를 팔아도 헬스 구독은 유지합니다. 장비는 줄이는데 몸과 데이터를 기록하는 도구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을 보면 전통 스포츠웨어가 주춤할 때 신흥 브랜드가 치고 올라옵니다. 단순히 신발을 파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라는 정체성을 팔기 때문입니다. 더 오래 걷고, 더 오래 뛰고, 덜 다치고, 더 회복하는 삶. 이게 지금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더 큰 이름으로 합쳐집니다. 장수 경제입니다.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오래 건강하게 기능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신발과 의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워치, 수면 추적, 심박, 산소 포화도, 운동 강도, 회복 지수, 식단 기록, 혈당 관리, 집에서 하는 AI 코칭, 스마트 미러, 재활 디바이스, 심지어 보험과 병원까지 연결됩니다. 결국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데이터가 쌓이는 곳이 돈을 빨아들입니다. 여기서 투자 얘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골프가 꺾이면 그 반대 산업 하나를 찍어서 대박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이 큰 강으로 바뀔 때 개별 종목은 흔들립니다. 대신 그 강 위에 떠있는 가장 큰 배들이 이득을 봅니다. 그 배가 바로 기술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그 플랫폼이 모여있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개별 소비 트렌드를 하나하나 맞추려 하기보다 돈이 모이는 생태계 전체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때 나오는 이름이 QLD와 TQQQ입니다. QLD와 TQQQ는 쉽게 말해 나스닥의 움직임을 더 크게 압축해서 가져가는 도구입니다. 시간이 비싸진 시대에 사람들은 돈도 시간을 압축하고 싶어 합니다. 장비 과시에서 몸 관리로 이동한 것처럼 투자에서도 느린 수익보다 빠른 복리로 이동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냉정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칼입니다. 제대로 쓰면 시간을 당겨오지만 잘못 쓰면 계좌의 시간을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QLD, TQQQ를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같이 나와야 하는 게 규칙입니다.
규칙 없이 들고 있으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탑승하는 겁니다. 그럼 현실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에 골프 한번 치면 그날에 쓰는 돈이 커피값이 아니라 이동비, 그린피, 캐디피, 식사비까지 합쳐서 꽤 나갑니다. 그리고 그게 매주 반복되면 한 달에 적지 않은 돈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소비를 줄이면 월급이 늘지 않아도 투자금이 생깁니다. 이때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예전처럼 장비를 사서 중고로 던질 것인가, 아니면 그 돈을 계좌로 옮길 것인가. 그리고 계좌로 옮긴 돈은 대개 나스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체감되는 거의 모든 변화의 중심에 결국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AI 코치도 웨어러블도 데이터도 결국 기술 기업이 먹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QLD, TQQQ를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들어가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버티느냐입니다. QLD, TQQQ는 한 번에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변동성을 이용해서 물량을 모으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입니다. 한 번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큰 조정이 왔을 때만 추가로 들어갑니다. 추가 매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차트와 규칙으로 정합니다. 본인이 보는 기준선이 깨질 때 분할로만 들어갑니다. 올라갈 때는 욕심으로 쫓지 않습니다. 대신 목표한 구간에 오면 일부를 현금화해서 다음 하락에 대비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레버리지가 위험한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감정으로 다루는 게 위험하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돈이 웰니스로 이동한다고 해서 웰니스만 사면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은 웰니스 상품을 사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웰니스 데이터를 모으는 회사로 이어집니다. 신발을 사는 행동은 브랜드 매출이지만 워치를 차는 행동은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보험, 의료, 광고, 헬스 플랫폼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돈은 하드웨어보다 플랫폼으로 더 큰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수 투자가 강해지는 겁니다. 개별 브랜드가 바뀌어도 플랫폼과 지수는 남기 때문입니다. 이게 QLD와 TQQQ가 자꾸 소환되는 배경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골프가 꺾이면 나스닥이 오르나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스닥은 금리에도 흔들리고 경기에도 흔들리고 기업 실적에도 흔들립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돈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사람들의 욕망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축이 기술과 데이터 그리고 생산성과 효율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그 방향이 맞았을 때 폭발하지만 중간 과정에서 흔들릴 때 계좌를 부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방향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그럼 생존 규칙을 아주 현실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첫째, 생활비와 투자금을 섞지 않습니다. 투자금은 잃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선으로만 갑니다. 둘째, 분할이 기본이고 추가 매수는 이벤트로만 합니다. 셋째, 수익이 났을 때는 일부를 반드시 회수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레버리지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수익 날 때 파는 사람입니다. 넷째, 떨어질 때는 감정적으로 매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전에 정한 규칙이 깨졌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포트폴리오 안에서 역할을 나눕니다. 상대적으로 덜 공격적인 QLD로 중심을 잡고 더 공격적인 TQQQ는 비중을 제한합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나스닥을 보더라도 계좌가 버틸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골프, 캠핑, 자전거의 몰락은 몰락이 아니라 거품의 제거입니다. 과시의 거품이 빠지고 본질의 사람만 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온 돈은 몸과 데이터 그리고 시간을 절약해주는 기술로 갑니다. 이 흐름을 소비에서는 러닝화, 웨어러블, 홈트, AI 코칭으로 보게 되고 투자에서는 기술 지수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QLD와 TQQQ가 같이 거론됩니다.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성비가 높은 곳으로 돈이 갑니다. 시간 대비 성능이 좋은 곳이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장면 하나만 더 그려드리겠습니다. 2026년의 어느 주말 아침입니다. 예전 같으면 골프백 챙기고 새벽에 나갔을 뿐이 집에서 스마트워치 차고 운동을 합니다. 운동 후에는 회복 지수를 확인하고 수면 점수를 보고 이번 주 목표를 조정합니다. 지출은 예전보다 줄었는데 몸은 더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남는 돈이 생깁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예금으로만 가는 사람이 있고 소비로 다시 새는 사람이 있고 계좌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좌로 들어간 사람은 결국 시장에서 가장 큰 흐름을 잡으려 합니다. 그때 선택지가 QLD, TQQQ 같은 형태로 떠오릅니다. 여기서 인생이 갈립니다. 골프를 끊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과시를 끊고 남는 돈을 규칙적으로 시장에 흘려보내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반대로 골프를 끊었는데도 계좌가 늘지 않는 사람은 소비의 형태만 바뀐 겁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취미가 아니라 규칙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건 취미의 유행 변화가 아니라 욕망의 방향 전환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소비에서 살아남기 위한 관리로 이동했습니다. 그 관리의 핵심은 몸과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기업들, 그 기술 기업들이 모여있는 시장, 그 시장을 레버리지로 압축한 도구가 QLB, TQQQ입니다. 다만 레버리지는 방향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생존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규칙이 있으면 시간의 복리를 당겨오고 규칙이 없으면 계좌의 시간을 빼앗깁니다. 투자는 언제나 본인 책임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돈은 늘 대중의 욕망을 따라 움직입니다. 지금 욕망은 과시가 아니라 효율과 건강과 데이터입니다. 그 흐름을 읽는 순간 골프장 중고장터가 단순한 잡담이 아니라 자본의 이동 경로로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수경제에서 실제로 돈이 쌓이는 구조를 더 구체적으로 기업의 수익 구조와 투자 관점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